피합병법인인데 이게 상법에서는 소멸법인이라고 해요. 여기 합병법인이 있어요. 존속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구조예요. 원래 다른 회사를 M&A 한다고 하죠. M&A. Merger and Acquisition이에요. 합병이 merger고 acquisition이 인수예요. 인수. 그래서 다른 회사를 지분만 사는 경우가 있지. 캐시가 많이 드는 거야. 캐시가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지.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기존 타겟이 되는 회사,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얘를 타겟이라고 하거든. 타겟 회사의 주주들이 돈을 가지고 가는 형식이지.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둘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자. 그리고 저기 타겟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돈을 쥐어줘.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해라. 현물 출자 형태로. 그래서 신주를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합병이에요. 혹은 타겟에서 일부만 떼서 내가 가져가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 쿠팡 네이버가 뭐 전쟁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시장에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 둘이 합병하나? 처음 들어봤어? 내 네이버 주식 조금 있어. 아주 조금 있거든. 난 반대할 거야. 나 같으면 어쨌든. anyway. 근데 얘기가 나오는 게 네이버의 쇼핑 사업부가 있잖아. 그걸 떼어내서 분할해서 쿠팡이랑 합병할 수도 있지. 그런 게 분할 합병이란 말이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사업부만 일부 파는 경우도 있고 사업 양수도. 그중에 법인격이 하나로 되는 상법상의 어떤 절차를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병의 본질은 현물 출자야. 현물 출자.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저기다 던지고 신주를 받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둘이 합쳐서 여기만 존속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대가를 여기다 지급하는 거지. 그 대가를 받는 데가 누구야? 여기 주주죠. 주주. 그래서 여기 합병법인의 주주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과세 문제가 안 생겨요.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둘이 불공정하게 합병하는 경우죠. 합병 비율이 안 맞을 때. 그때만 과세하고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매수차 손익, 여기는 양도 손익, 여기는 의제 배당 이런 문제가 생기죠. 보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병 대가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본질을 이해하는데 이게 훨씬 더 좋은데요. 보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거예요. 주식을 받는 거예요. 순자산이 없어지고. 그럼 뭐가 생겨? 순자산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시가란 말이야. 시가. 돈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교부금이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 뭐가 생기는 거야?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지. 현물 출자도 유상양도죠. 양도소득세 내잖아. 똑같은 거지. 합병법인. 순자산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시가죠. 시가. 근데 원래 일반적인 현물 출자, 피출자 법에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이 주식의 가격이 차이가 크단 말이야. 지금. 순자산의 무엇과 공정가치와. 그러니까 뭐가 생길 수 있어?
매수 차익이 생기거나 매수 차손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예요. 회계처리를 해보면 지금 얘기한 게 합병의 원래 과세 체계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어? 과세 때문에 구조조정이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세 이연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그래서 적격 합병의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적격. 적격이면 그 얘기는 순자산은 정해졌으니까 둘이 같은 거로 보는 거죠. 시가가 아닌 거지. 이렇게 공정가치는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매수차익이나 매수차손이 지금 적격은 없는 것으로 봐. 그러면 저걸 공정가치로 보게 되면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는 저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는 거지. 적격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하시겠어요? 이게 적격이면 양도손익이 0이지. 0. 0이야 0. 그 얘기는 세무조정으로 입금 불산입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대로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그대로. 주발초로. 그래서 여기는 입금 불산입하지만 그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여기서 입금 산입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괜찮아요? 그래서 입금 산입을 해. 입금 산입.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대로 입금 산입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기 입금 산입한 금액과 아다리가 안 맞죠? 그리고 얘를 또 입금 매수 차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저기서 양도손익이 100이면 여기서 입금 산입을 100을 하고 시작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매수차 손익 있죠? 매수차 손익. 매수 차익을 입금 불산입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제로가 돼야 된다고. 제로가. 매수 차익 안에 있는 돈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집 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나도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나도 들어서 하는 거니까 기억이 안 난다. 또 어떻게 하냐. 내 논리가 없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 그 설명.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뭐 플러그인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안 해. 그거는 있지 않은 이론이야. 그러니까 주발초를 가지고 플러그인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얘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그인은 존재하지 않아 원래. 무조건 맞게 돼 있는 거지 맞추는 게 아니라고. 내 세무회계 엔딩 책 봐봐. 그럼 거의 딱 돼 있어. 아니면은 저기 합병 기본 강의 있어. 무료 강의 거기 보면 내가 설명해놨어. 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맞는 거라고. 그걸 끼워서 맞추는 게 아니라 맞는 거라고. 그냥 맞는 거라고. 다른 거야. 끼워서 맞춘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그냥 넘어온 거야. 얘가. 근데 여러분은 그걸 끼워서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넘어온 거야. 그게 주발초야. 그게 입금 산입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 어쨌든 나중에 해봐. 나중에 해보면 돼. 그러니까 개념이 흔들려 있으니까 나중에 일을 더럽게 못하지. 일을 1도 못하지. 1도 얘기를 해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 어쨌든 요거야 요거.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지. 합병 배우면서 왜 회계 처리를 한 번도 안 해봐? 그것도 웃겨. 이게 합병의 세무상 회계 처리라고. 세무상 회계 처리. 회계 처리 한 번도 안 해보고 맨날 수직성 긋고 이지랄만 하고 있으면 뭐 그게 아니라 이게 출발이야 우리한테. 우리의 그게 중요한 거고.